이런 상황을 눈치챈 거물들은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자금을 한국에서 이탈시키면서 한국 증시는 미국 나스닥과 다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2500선 박스피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이대로 가다간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텐데 국장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미국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음. 그런데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립하려는 기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많은 돈이 들어간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는 자국 안보 우선을 이유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큼.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회복은커녕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지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은 지금까지 사우디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거래 형태로 외교를 진행해 왔으며 대규모 무기 판매와 경제 협력에 있어서 사우디에게 항상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왔음.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내 에너지 자립과 자국 에너지 산업의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석유 수출과 미국과의 관계로 지금까지 버텨오던 사우디인데 트럼프가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조명한다면 사우디는 정말 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인류 역사 최대 건설 프로젝트인 비전 2030 프로젝트는커녕 국가 재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하는 상황임. 세 번째, 이란. 트럼프는 일기 집권 때 이미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었음. 이번 대선 때 이란은 혹시라도 해리스가 당선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경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게다가 이스라엘도 문제임. 이란은 인구 대국으로 아랍세계에서는 나름 최강국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력 차이가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란을 고립시켜서 차이를 더 벌리려고 할 거임.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하겠지만 중국 또한 미국과의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란과의 유대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미국의 경기 침체와 같은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중국과 함께 동반으로 뚝까 맞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음. 네 번째, 중국. 트럼프 재선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최대 60%까지도 오를 수 있는 상황임. 인플레이션도 잡고 실물 경기를 살려야 하는 트럼프가 시진핑과 협상을 할 가능성도 희미하게 있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임.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절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강력히 추진하며 중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AI 반도체 통신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음. 몇 년간 부동산과 실물 경기 중심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국은 고육지책으로 과잉 생산을 하면서 재고떨이를 하고 있지만 무역 적자는 증가할 거고 저가 제품이 전 세계로 덤핑되면서 주변 개도국들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중국은 더 강력해진 제재와 관세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해외 자본 유치와 대외 무역도 위축될 거임. 지금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보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워낙 안 좋아 중국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 2002년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준 이후로 22년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미국과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음. 수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자본 유출 압박을 받게 될 거임. 다섯 번째, 일본. 일본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 중이지만 일본 또한 대미 수출액이 오랜 기간 상당한 국가였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부터 무역 흑자를 문제로 많은 압박을 받았었음. 과거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아베가 보여준 굴욕 외교는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임. 트럼프가 없었던 4년 동안 일본의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면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 올라가. 이번에도 트럼프는 일본의 환율을 문제 삼으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내 일본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거임. 일본이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린 것도 미국의 압박을 받기 전에 엔화를 강세로 유도해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 비난을 피해보려는 선제 조치로 보임. 하지만 일본도 대규모 부채와 자산 시장을 고려해야 해서 더 큰 조치는 힘들어 보임.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환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질 거임. 일본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농축산물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음. 일본은 또한 방위비 부담 증가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음. 일본에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여러 주일미군 기지가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일본 국가재정과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여섯 번째, 대한민국.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매우 양호해 보임.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율 문제도 있지만 한국은 제조업이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음. 무엇보다 일본은 트럼프 1기 시절에 겪은 경험이 있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언론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바빴지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거나 대비를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음. 일본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은 대미 수출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 한국은 대미 무역뿐만 아니라 대중무역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의 또 다른 문제는 환율임. 트럼프의 당선 이후 한국 원화는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보이는데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달러로 유입되면서 원화는 더욱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한국의 환율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이전을 계속 확대하라고 압박할 거임. 그렇게 되면 수출은 줄어들는데 자본만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지금 4,157억 달러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환율 방어도 쉽지 않아 보임.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 생산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환율뿐만이 아니라 국내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미국 내 고비용 구조와 낮은 생산성을 감당하면서 생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옮기면 수출도 문제지만 국내 일자리 감소와 기술 유출 문제도 더 심각해질 거임. 이런 상황을 눈치챈 거물들은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자금을 한국에서 이탈시키면서 한국 증시는 미국 나스닥과 다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2,500선 박스피 안에 갇혀있는 상황임. 이대로 가다간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지 않게 될 거임. 사실 지금 앞에서 말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의식도 없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에는 없다는 거임. 대만은 자국 공장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미중 갈등에서의 반사이득을 톡톡히 챙겨왔으나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대미 대중 무역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었음.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주식 시장의 부진, 생산설비 이전 압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국장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 트럼프 정권이 새로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국제 정세나 증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잘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콱콱 박으라고.